오늘은 아주 대놓고 보양식을 만들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다소 어려울 수는 있지만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정말 몸에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음식을 이렇게 맛깔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졌죠? 더운 여름 잘 이겨내시라고 이제 보양식을 몇 차례에 걸쳐 소개할까 하는데요.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양곰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양곰탕? 양고기로 만든 것인가? 아니에요. 그 양이 아니라 소의 위예요. 소에는 위가 4개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양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양은 양인데 그 벌집 모양으로 생긴 벌집양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천엽이 있고요. 네 번째 위는 막창이 있어요. 여러분들 막창구이 드시면서도 막창이 소 위라는 거 혹시 알고 드셨어요? 이렇게 소 위에는 4가지가 있어요. 자, 사자가 사냥을 하면 무엇을 제일 먼저 먹는지 혹시 아시는지요? 사자는 사냥을 하면 다른 살코기들을 먼저 먹는 것이 아니라 내장을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내장을 먹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 내장이 건강에 가장 큰 도움을 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내장에는 여러 가지 효소들이 살아있고 이제 단백질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런데 우리가 먹을 때에는 그 사자처럼 생식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장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런데 소의 위라는 것이 운동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이 소의 내장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양곰탕, 소의 위를 이용한 그런 음식을 준비해 보았는데요. 자, 우선 양지를 준비했어요. 그냥 양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탕을 끓일 수도 있는데 오늘은 제가 대놓고 보양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소 양지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양지는 피물을 충분히 빼야 돼요. 피물을 충분히 빼지 않으면 이게 곰탕을 끓였을 때 그 국물 색깔이 좀 거무죽죽하면서 좀 미워지거든요. 그리고 맛도 좀 텁텁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핏물을 충분히 우리고요. 그리고 그것을 한번 끓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넣고 이제 끓여서 위에 있는 지저분한 것들만 걷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양지를 이렇게 물에 끓여서 그거를 핏물이 다 빠질 때까지 끓인 다음에 그걸 다시 꺼내서 씻어서 그리고 나서 깨끗한 물을 받아서 거기에다 다시 끓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지 육수를 내는 거죠. 양지는 그렇게 끓여서 준비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 끓으면 고기만 이렇게 꺼내서 따로 준비해 놓는 거예요. 자, 이렇게 양지 준비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오늘의 그 가장 주된 재료죠. 양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 양이 제가 선지 양탕을 하면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1kg에 뭐 3,000원, 5,000원 이렇게밖에 안 해요. 그래서 가격이 싸서 좋기는 한데 얘가 손질하다가 스트레스 받아서 누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사다 하셔야지 저희가 이거를 막 5kg, 10kg 한꺼번에 사서 했더니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양을 손질할 때에는 이 양이 영양도 많고 이제 끓여놓으면 맛도 좋은데 문제는 냄새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손질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게 맛있는 양탕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양의 손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양을 손질할 때는 이제 껍질이 원래는 이 위가 양이 굉장히 검은 색깔 띠고 있는데 그걸 벗겨서 놓은 것 손질한 것을 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으로 기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름을 다 일정 정도 가위로 떼어내고 손으로 그리고 떼어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다음 작업이 또 힘든데요. 그 후에도 그 양이 이렇게 조그만 융털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이사이에 노폐물들이 있고 이제 냄새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거를 소금하고 그러니까 천일염하고 밀가루를 듬뿍 넣고 그걸 팍팍 문질러야 돼요. 빨래를 하는 것처럼 팍팍 문질러야 되는데, 그런데 이때 뭐 약간 뭐 몇 조각 하는 것은 별로 안 힘들겠지만 조금 많이 하는 경우에는 여성분들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집안에 있는 그 남자분들 도움을 받는 게 좋아요. 이제 뭐 아빠라든지 아니면 아들내미 이렇게 동원을 해서 같이 이제 작업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맨손으로 했더니 이게 손에 상처가 나더라고요. 이제 막 천일염을 넣고 박박 문지르니까 상처가 날 수 있어서 장갑을 끼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소금과 밀가루를 넣고 박박 문질러서 이제 헹궈내고 한 번 또 하고 이렇게 2번 정도 또는 3번 정도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렇게 해서 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그것을 양지처럼 다시 끓는 물에다가 데치는 거예요. 손으로 기름 떼어내고 박박 문지르고 그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그냥 끓이는 것보다는 한번 끓여내서 그 물을 버리고 다시 끓이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육수는 다시 쓸 거죠, 우리가. 그 육수를 낼 때에는 이렇게 듬뿍 파를 넣고요. 그리고 생강을 넣었어요. 이렇게 냄새를 제거할 때 마늘보다는 생강을 넣는 게 조금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양을 준비했습니다. 양과 그 양지를 준비했으니까 이럴 때 이제 조금 먹어봐야죠. 수육처럼. 그래서 그 별도로 조금만 남겨놓고 이제 나머지를 가지고 양탕을 끓이면 되는데요. 자, 양탕을 끓이기 위해서 지금 양을 준비하면서 거기서 육수가 생겨났죠. 그리고 또 양지하고 둘 다 양으로 시작되니까 제가 말이 좀 헷갈리나 봐요. 양지를 끓여서 준비한 육수가 있고요. 또 양을 따로 끓여서 만든 육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 이렇게 2가지 육수만 활용해서 해도 되는데 저는 채소 육수를 또 따로 냈어요. 그래서 이제 대파, 마늘, 다시마, 표고버섯 이런 거 기본적으로 쓰는 거 아시죠? 그 채소들을 가지고 육수를 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 양지살도 들어가고 그리고 양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다른 때처럼 뭐 멸치라든지 황태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이렇게 채소 육수만 따로 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채소 육수를 준비했고요. 그러면 이제 육수가 3가지가 됐죠. 양지 육수, 양 육수, 그다음에 채소 육수 이렇게 3가지를 준비했는데요. 그것들을 한데 모아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양을 손질해서 예쁘게 썰어 놓고 양지는 손으로 찢었어요. 이렇게 찢어 놓은 것을 넣고 이제 그 육수 다 합쳐서 거기에다가 이제 끓이면 양곰탕 완성인데요. 자, 그런데 제가 여기 담은 그 사진을 보시면 무가 얇게 썰어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큰 그릇에다 양곰탕을 끓였는데 그것을 직접 드실 때에는 그대로 드셔도 되지만 조금 덜어서 거기에다 무를 최대한 얇게 썰어서 그냥 1, 2분만 끓여서 드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맛이 또 훨씬 그 신선한 느낌이 들면서 그리고 무가 소화가 잘 되게 하는 효능도 있잖아요. 원래도 그 양탕이 워낙 오래 2시간 이상 끓이는 거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기도 하지만 거기에다 이렇게 무를 얇게 썰어서 같이 넣고 끓이고 그리고 그 위에 대파를 얹어서 이렇게 드시면 굉장히 맛있는 그 양곰탕이 될 거예요. 양곰탕을 끓이는 날 우연히 또 손님이 이제 찾아오셨어요. 진료도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점심을 같이 드시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양곰탕을 드렸거든요. 그랬더니 며칠 후에 전화가 왔어요. 이 양곰탕을 먹고 며칠 동안 속이 든든했다. 그리고 피로한 것도 덜하고 기운나고 굉장히 좋았다고 또 언제 그 음식 한 번 더 먹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하고서도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도 더 좋던데요. 여러분들도 양곰탕 끓여 드시고 일주일 내내 이렇게 힘있게 그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더 맛있고 좋은 보양식 소개해 드리겠습니다.